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지난 2013년 경남 인재 육성을 위해 설립한 미래교육재단이 존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기금도 목표액보다 턱없이 적은 데다 수익을 위해 추진한 사업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취소 처리됐습니다. 김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미래교육재단이 수익 창출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한 차세대 영어학습 시스템 개발 사업. 이사회는 이 사업에 대해 실적이 없고 위험 부담도 크다며 만장일치로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3년부터 5년 계획으로 7억 1천만 원이 이 사업에 투입됐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지난해 4억, 올해 7억, 내년에 9억 등의 수익을 창출한다는 청사진이었지만 성과는 전혀 없었고 결국 투자금을 회수하는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3년 전 출범한 미래교육재단의 존폐도 기로에 섰습니다. 영재 육성을 위해 500억 원을 모으기로 했지만 현재 기금은 131억 원에 그쳤습니다. 경남도가 약속한 100억 원 가운데 10억 원만 들어왔고 시군에 요청한 50억도 하세월입니다.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 재단이 어떻게 자구책을 마련해 나갈 것인가, 우리 이사님들의 좀 더 적극적인 토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회에서는 기금을 더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도의회는 성과 없는 재단 운영을 지적했고 경남교육청은 연말까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경남의 인재를 세계적인 인재로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전임 교육감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미래교육재단. 공공기관 최초로 설립된 공익법인의 활성화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존폐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창원시가 특정 고등학교에 기숙사 신축비를 지원하고 수십억 원을 들여 수도권 유명 입시학원과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형평성 논란과 함께 자치단체가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 사립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의 기숙사 신축 예산의 절반인 10억 원은 창원시가 부담합니다.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이례적으로 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하지만 특정 고등학교의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다 보니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적어도 공적인 기관이고 지자체라면 전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게 맞는 것 같고. 창원시가 수도권 유명 입시학원에 20억 원을 지원하고 입시학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논란입니다. 공교육 활성화 방향으로 지금 모든 정책을 집중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역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 선생님들이 사기 진작이라든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다 보니 일선 학교에서는 창원시가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별로 일정 규모의 예산을 지원해 줌으로써 전반적인 모든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창원시가 지역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시키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충분한 공감대부터 형성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말다툼을 하던 중 동료 선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53살 A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일 새벽 1시 반쯤 사천시 서동의 한 활어 위판장 앞 60톤급 어선 위에서 동료 선원 43살 B모 씨와 말다툼을 하다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휴게소와 유원지 음식점 9곳이 적발되었습니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팀은 고속도로와 국도변 휴게소 유원지 등의 음식점을 단속해 식재료 비위생 취급 2건,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판매 1건, 원산지 허위 표시 6건을 적발해 형사 입건하거나 과태료 처분했습니다. 여름철 소방 출동 가운데 벌집 제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최근 3년 동안 경남 지역 여름철 소방 출동 건수는 모두 27,900여 건이며 이 가운데 벌집 제거가 16,000여 건으로 57%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본부는 지구온난화와 이상기온 등으로 벌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벌집 제거 활동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등축제 모방 논란으로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진주시와 서울시, 2년 전에 극적인 타협점을 찾기는 했는데요.
큰 틀에서 축제 발전에 서로 협력을 약속했지만 구체적 해법 마련에는 아직 견해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내년 11월 서울 청계천에서 열리는 축제입니다. 조선시대 생활을 재현한 각종 등은 진주 남강 유등축제와 거의 흡사해 축제 모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진주에선 시민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고 서울시는 축제 명칭 변경과 축제 차별화를 약속하며 두 자치단체는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 10개월 진주시와 서울시 축제 관계자와 시민 대표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두 자치단체의 갈등을 해결하고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 이번이 5번째 실무 협상입니다. 의견 교환해서 양자간에서 좋은 행사가 되고 좋은 협력이 돼서 그럼 아주 많은 발전을 하기를. 서울시 관계자나 진주시 관계자가 상호 축제를 방문해 보면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테고 신뢰가 이렇게 구축될 것이고. 두 자치단체는 축제 개막에 맞춰 시장과 시민 대표가 서로 방문하는 등의 인적 교류에는 의견 접근을 이룬 상황. 하지만 축제에 사용할 등 교류나 서울시 축제 차별화 방안은 의견이 달라 최종 합의는 다음으로 미루게 됐습니다. 올해부터 전면 유료화와 함께 큰 변화를 맞는 진주 남강 유등축제. 축제 재정 자립과 경쟁력 강화로 국내 대표 등 축제로 자리 잡기 위해 올해 축제의 성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오늘도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사흘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남해안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남 모든 시군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면서 한낮엔 창원이 33도, 합천이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낮 동안 쌓인 열기는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곳이 많으니까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경남 지역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번 주가 1년 중 가장 더울 때인데요. 오늘도 찜통 더위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창원이 23.8도, 밀양이 23.2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한낮에는 밀양이 35도, 김해가 34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2,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현재 모든 시군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경보가 내려진 하동과 합천의 경우 36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여기에 대기 중 수증기도 가득해서 후텁지근한 날씨가 예상되니까요. 물을 수시로 마셔 수분을 보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장마전선은 현재 북쪽으로 올라간 모습이고요. 우리 지역은 종일 화창한 하늘빛을 띠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또 오늘과 내일 남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요즘은 하늘빛도 맑아서 볕이 더 뜨겁게 느껴집니다. 주말까지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니까요.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함안군이 모범 수렵인 20명으로 구성된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이달부터 11월 말까지 넉 달 동안 가동합니다. 김해시에서는 내일 청소년 인문학 읽기 대회가 열려 전국 고교생 220명이 인문학 도서 저자들과 토론회를 엽니다. 함양군은 오늘 11월까지 9개 면 30개 마을 주민들이 마을회관 등에서 함께 식사하는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을 지원합니다. 진주시 중앙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는 어제 제1기 점포대학 졸업식이 열려 업종별 맞춤형 교육을 받은 43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올해 경남은 평년보다 긴 장마를 보냈지만 강수량은 적었습니다. 창원기상대는 올해 경남 지역 장마는 지난 6월 24일 시작해 지난달 29일 끝나 36일 동안 이어졌고 평년보다 4일 길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평균 강수량은 309.8mm로 평년의 80%에 그쳤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해을 김태우 의원의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경남의 공천 물갈이 논의가 촉발됐습니다. 김태우 의원이 지난 3일 국회에서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 지역구인 김해을에서는 여권 후보군 5명이 공천 각축에 돌입했고 야권에서는 2-3명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경남에서 40%를 공천 물갈이했고 선거 결과 국회의원의 절반인 8명이 초선으로 당선됐습니다. 진주시는 다음 달까지 매주 토요일 진주 남강 주변에서 여름철 야외 문화 공연을 진행합니다.
경남 문화예술회관 앞 남강 야외 무대에서는 매주 토요일 저녁 밴드 공연과 러시아 전통 무용 공연, 타악 공연이 7차례에 걸쳐 선보이고 진주성 촉성로에서는 토요일 오후 진주 건무와 오광대 공연 등이 진행됩니다. 또 이번 달과 다음 달 2차례씩 진주 지역 전문 예인 집단인 소떼쟁이패 복원 공연도 평거동 둔치와 진주성 야외 무대에서 진행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